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한참 민주당이 김남국의 코인 이슈 때문에 시끄러웠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내심 좀 부러웠던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인은 악플이라도 관심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 뭐가 됐든지 간에 언론들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지금 남국이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이건 무슨 뭐 국회의원이나 초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대권 후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온통 언론들의 관심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원래 이제 관심종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고민정의가 됐거나 김의겸이가 됐거나 부랴부랴 나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면서 또 관심을 끌고 있는데, 근데 민주당 내부적으로 원래 진짜 관심종자라고 한다면 이 원조격인 사람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쵸? 바로 이재명 대표입니다. 이재명 대표 또한 마찬가지로 김남국이 코인 이슈를 통해서 모든 언론의 관심을 쓸어 담듯이 하다 보니까 이 내심 이게 좀 불안했나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가지고 이번에 화제거리를 하나 만들어 줬는데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과는 이재명 대표가 이게 결이 좀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에 만들어준 이 화제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한테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논란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유한기 씨의 문자를 내밀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판사가 아니 그 문자를 어떻게 입수했나? 나도 마찬가지로 궁금하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유한기 씨가 어떤 사람이었냐? 성남 도계공의 개발사업 본부장이었던 사람이 바로 유한기 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남 도계공의 개발사업 본부장이라고 한다면 이 대정동 사업이 됐거나 이런 거에 실무적인 책임을 짓고 있던 사람이 유한기 씨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가 유한기 씨라는 이름을 더 잘 알고 있는 것은 황무성 사장과 같이 세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황무성 사장과 세트로 하는 게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유한기 씨가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해 가지고 사퇴 압박을 했다. 요런 이제 의혹이 있었던 게 바로 유한기 씨였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 당시 이제 황무성 사장이 도계공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도계공 사장이었던 황무성 사장에 대해 가지고 유한기 씨가 뭐하러 도대체 사퇴 압박을 했을까? 요거에 대해서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첫째, 애당초 유한기 씨가 사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사퇴 압박을 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사장을 상대로 압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유한기 씨가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가지고 사퇴를 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윗선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시장을 우리가 가리킨다고 봐야 될 텐데, 그 이재명 시장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황무성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왜 도대체 그러면 황무성 사장을 사퇴를 시키려고 했을까? 그것도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 도계공이라고 한다면 대장동 사업을 책임을 졌던 그런 곳인데, 거기에 사장이었던 그 황무성 전 사장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이재명의 뜻을 제대로 받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떤 생각했던 것과 다른 루트를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퇴를 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모든 점들을 생각해 봤을 때 유한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재명이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김만배랑 엮여서 로비나 이런 것들이 엮여 있을 것이다. 이거를 푸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인 역할을 할 수가 있었던 사람인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유한기 씨가 안타깝게 극단 선택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극단 선택의 배경을 알 수 있는 유서에 대해서는 유족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따로 공개를 안 하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이런 사태가 있는지도 벌써 한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금 지금 유한기라고 하는 이름이 이재명 대표 입에서 등장을 한 것인데요. 또 재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황무성 전 사장을 상대로 직접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유한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본부장이 황 전 사장에게 보냈던 문자를 제시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 문자의 출처에 대해 가지고 재판부까지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의 내용인지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유한기 씨가 황무성 씨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를 확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문자의 내용이 뭐였냐? 왜 도대체 사직 문제를 대장동과 엮고 언론 플레이를 하느냐?
개인 비로 사직한 게 아니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개가 됐던 유한기 씨랑 황무성 두 사람 사이의 어떤 그 썰전은 뭐였습니까? 유한기 씨가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고 황무성 전 사장한테 사퇴 압박을 하려고 했었다. 요 정도밖에 공개가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재명이가 재판에서 공개한 문자 내용을 보니까 애당초 유한기 씨가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해서 사퇴 압박을 했던 배경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돼 있던 것이 아니라 황무성 전 사장의 개인적인 비리 때문이었다. 그런 문자를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공개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쭉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그냥 소름이 끼쳤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확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황무성 전 사장한테 보냈던 문자를 이재명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이게 소름 끼치는 게 뭡니까? 극단 선택을 했던 유한기 씨가 황무성 전 사장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를 이재명이 뜬금없이 가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이재명이 뭐라고? 자기가 무슨 뭐 연관성이 있다고 유한기 씨가 황무성한테 보낸 그 문자를 자기가 가지고 있겠냐고요. 그 출처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가 됐던 녹취록을 봤을 때 유한기 씨랑 황무성 씨 두 사람이 주고받았던 대화를 보시면은 뭐 유한기 씨 이렇게 얘기하죠.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문자가 아닙니다. 녹취록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녹취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뭡니까? 유한기 씨가 황무성 전 사장의 개인적인 비리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사퇴 압박을 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한기 씨 같은 경우는 누구의 명을 받들어 가지고 시장님 명을 받아서 이렇게 사퇴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 걸 녹취록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녹취록만 보더라도 저는 정확하게 이 대장동 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이가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자기 뜻을 따르지 않았던 황무성 전 사장을 압박해가지고 사퇴시키려고 했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고 지금까지 그게 정론이었는데 갑자기 뜬금포를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나와가지고 생전 지금 듣도 보도 못했던 유한기 씨의 문자다라고 하면서 야 사실은 있잖아 유한기 씨가 대장동 때문에 지금 뭐 황무성 전 사장을 사퇴 압박을 했던 것이 아니라 황무성의 개인 비리 때문이었던 거다 뭐다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자가 지금 뭐 나왔다라고 하니까 황무성 전 사장이 황당한 거죠.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하니까 이재명이 9시 42분에 유한기 씨가 답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니까 받은 사실이 있느냐 없냐라고 재차 황무성 사장한테 물었고 황무성 사장은 처음 듣는 얘기다라고 고수를 했죠. 그 과정을 지켜보던 검찰은 뭐라고 합니까? 이재명 대표 측이 유한기 씨가 황무성 씨에게 보낸 문자뿐 아니라 황무성 씨와 유한기 씨에게 보낸 문자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경위로 어떻게 확보가 된 것인지 밝혀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 재판부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도 마찬가지로 궁금하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왜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도 당연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당초 유한기 씨가 극단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측과 뭔가 끈끈한 연결고리가 없지 않고서야 그리고 뭔가 그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관여하지 않고서야 유한기 씨가 황무성 전 사장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문자 그리고 또 거꾸로 황무성 전 사장이 유한기 씨한테 보냈다라고 하는 답장 그거를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출처에 대해서 밝혀달라고 검찰과 지금 재판장이 요구하니까 이재명이는 뭐라고 하냐 유한기 씨가 생전에 아는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이라고 하면서 중간에 전달한 사람을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딱 보면서 어떤 장면이 오마주가 됐었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재명이 이제 대선 기간 동안에 경기도 국감을 하면서 당시 이제 유동규 씨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그 과정에 유동규 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다. 무슨 약 같은 걸 먹었다. 이런 내용을 국감장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내용이 언론 인터뷰나 언론 뭐가 됐든지 간에 하나도 공개가 안 돼 있던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어느 기자도 그러니까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을 뜬금포로 이재명이가 자기 혼자만 알고 있었던 그 내용인 것처럼 그렇게 공개를 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 씨가 압수수색 과정에서 약을 먹고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재명 대표가 애당초 유동규 씨한테
지시하지 않고서야 언론 보도가 되지 않았던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길은 없는 거거든요. 이재명이 유동규 씨한테 직접 지시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의 경우처럼 중간에 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유동규 씨한테 지시를 하고 그 내용을 이재명한테 알려주지 않고서야 이재명 대표는 결코 압수수색 과정에서 유동규 씨가 극단 선택 시도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저는 이번 경우 또한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유동규 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를 중간에 있던 어떤 사람이 지시를 내렸을 것이고 이재명한테 알려줬을 것이고, 이번에 지금 유한기 씨에 대해서도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전달한 사람을 찾아봐야 된다고. 그 중간에 어떤 전달책이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묘하게 지금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서 소름이 끼쳤던 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누군가를 둘러싸고 네 사람 가까이나 극단 선택을 시도할 수가 있을까? 그것도 하나같이 이재명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네 사람이나 극단 선택을 시도할 수 있을까? 의아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재명 본인 스스로가 공개했던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 내막이 무엇인지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번에 재판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김남국과 이재명 두 사람은 진짜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다. 남구이 같은 경우는 뭐 코인 뭐 이런 거를 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있지만, 우리 이재명 대표는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영화를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